예, 곤덕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곤덕TV는 일상TV입니다. 일상을 기록합니다. 당연히 기록하는 저로서는 저희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좋겠죠. 다만 저희 이러한 기록들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 백서를 살아보니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한두 번 들은 적도 있고, 또 마침 그분께서 제가 졸업했던 중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창들이 한번 모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사가 있다고 해서 차도 괜찮고 하니까 그분을 이제 연희동 자택에서 모셔다가 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한 적이 있어서 차 타고 가면서 많은 대화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오늘 그 공태 포럼에서 김형석 교수님을 초대를 해서 그분의 정말 진짜 인명 강의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저야 유튜버니까 당연히 찍고 싶죠. 그렇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그 공태 포럼을 주관하신 분께서 김형석 교수님 그 강의를 돌봐주시는 그런 아마 스태프분이 계신가 봐요. 허락을 요청을 했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흔쾌하게 그러시라고. 그 대답을 받고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대가들은 상이 없어요. 걸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뉴질랜드 국제 합창제 가서도 느낀 거예요. 촬영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점에서 조금 어중간한 그런 분들이 저작권이다, 초상권이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좋은 글이나 좋은 생각, 좋은 지혜들은 나누는 게 좋잖아요. 네, 오늘 김형석 교수님 그 강의 제가 영상을 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장소입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그 금융센터인데요. 전에 제가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양숙 사모님께서 여기서 서울인문 포럼 할 때 제가 여기서 수강을 한 적이 있죠. 그때 한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이제 김형석 교수님 대기실에 계셔서 제가 잠깐 인사를 하고 왔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수님, 저희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좀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만나면 심한 그 갈등이 많고 경쟁이 많고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도 좀 갈등이 없는 사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사회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갈등도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요. 경쟁도 있어야 그 사회가 성장하지. 조용하고 편안한 사회는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일본 갔다가 일본 북쪽의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이라고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누족의 원주민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뭐니, 우리 아이누족이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애기들도 못 낳고 이젠 다 흡수됐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와이에 가게 되면 이제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 괌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많이 자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원주민村을 좀 가보는데 아무 갈등도 경쟁도 없이 자라니까 그 원주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좀 조용한 사회에 살고 싶다 하는 건 그 젊은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60 넘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되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건 경쟁이 있고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학교의 교주이신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7년 모시고 있으면서 인간관계가 저런 것이로구나, 저렇게 인격을 키우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을 모시고 있어보지 못했으면 인격을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느끼는 게 그분을 처음 느끼고 느낀 걸 무관히 야선,
높지 않은 산만 쭉 보고 있다가 높은 산이 쭉 나타나니까 아, 저렇게 높은 산도 있구나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분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마지막 3, 4년은 아주 좀 가까이 모신 셈인데 내 인격이 작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분은 뭐 다 잘 압니다만은 일제시대에 민족 국가를 위해서 고려대학을 인수해서 좋은 대학으로 만들었지만은 자기는 총장 안 하고 현상현 선생 같은 분한테 맡기고요. 또 중학교 맡아서 다 준비했지만 또 교장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동아일보 다꼭 100년 넘었는데도 104년이 됐는데 그 동아일보도 다 창설하고서는 이제 송진우 선생 같은 더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경성방식도 그렇고 그 네 가지를 다 성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 뜻을 얻어서 왔는가 모든 일은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뒤에서 도와줘야겠다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맡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다 성공했습니다. 말로는 이제 정치계에서 쭉 계셨는데요. 우리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 나보다 더 오래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면 인천 선생이 살아계실 때에는 야당이 분열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인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야당이 한 번도 합쳐보진 못한다. 그만큼 마크에서 조종하는 그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쭉 하면서 그분한테서 내가 물려받은 생각을 우리 후배나 젊은 세대들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정리해 보니까요 좀 느껴졌습니다. 그 첫째 민구아님 인간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 사회인데 대부분이 무슨 경쟁을 하는가 이기주의자들이 이기적인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만을 위하고 사회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니까 폐쇄적인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정치 사회에서 아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지도자가 왜 실패하는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민구안이 이기주의자는 자기도 불행하고 사회에도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가정도 그 사람 이기주의자는 부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사회에서 결국은 버림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쟁을 합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가 4.19를 겪고 나서 너무 자기 처지가 처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나 혼자 남았는데 와서 얘기해 줄 사람도 없느냐고 말이죠. 그 누가 허정 선생 좀 모셔줘 그러라고 허정 씨가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한 번도 와서 나보고 얘기 안 해줬냐고. 그 허정 선생이 한 말이 민구안이 여러 번 왔습니다. 왔는데 비서들한테 문전박대당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 이 박사가 눈물 떨궜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 이기주의자를 주변에 뒀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경쟁은 하지 말자. 또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옆에 두면 그 지도자가 못 됩니다. 이기주의 지도자를 가지고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하만 있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건 부하만 있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독재를 합니다. 친구는 옆에서 보는데요.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간다든지 저 사람이 불행에 망해야 내가 성공한다든지
그걸 하지 말자 말이죠. 저도 이제 그때 그걸 좀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 사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앞세우고 도와줘야 말이죠. 도와줘야. 이따만큼 이제 우리 총장이 나보고 교무처장 좀 맡아줬으면 어떠냐 옵니다. 그래서 나는 한 2, 3일만 더 여유를 달라고. 내가 친구 교수 쭉 다 생각해 보고서 그래도 내가 가는 게 좋겠다 하면 가고요. 나보다 유능한 교수가 있겠다 하면 꼭 초대합니다. 나 또 다른 일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30여 년 살았지만은 손해본 거 없습니다. 나도 좋았고요. 학교도 도움이 되고 말이죠. 이제 그걸 뭐라는 거 아니? 선의의 경제라고 합니다. 선의의 경제는 높일 사람을 높이고요. 나 자신은 더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이 다음 기회는 내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선의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 국회를 가만 이렇게 보고서 말이죠.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에 나갈 축구 선수들한테, 운동 선수들한테 가서 이기적인 경륜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말이죠.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 나간 사람들이 제일 첫째 가지고 있는 게 누구 아니? 화합하는 겁니다. 선의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고 해도 다음번에 내가 질지도 모르니까 더 잘해야겠다. 내가 졌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했으니까 우선 박수 쳐주고요. 이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박수 받겠다. 운동선수들은 그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정치가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안 되고요. 자기도 불행해지고요. 공연의 피로든 고통만 받습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 밑에서 편한 일했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못 올라가니까 항상 질투심 가지고 원한심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경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인천 선생님 모습일 때 배운 걸 누구 아니? 그분은 사랑이 있는 경제랍니다. 사랑이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게 누구 아니? 후배를 키워줄 줄 알고요. 또 언제나 나보다 유능한 후배들을 키워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성공하는 건 누구 아니? 그분들 키워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연히 이제 한번 나보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때 우리 군정민 장관이 하주 장군이거든요. 미국에. 그 하주 장군을 자기가 만나러 갔는데 통역할 사람 누굴 데려갔는가? 장덕수 대표를 데려갔다고. 그 장덕수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자기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주 장군한테 통역을 데려갈 땐 그분을 데려가고요. 또 그분이 더 반갑게 가게 돼요. 왜 그런가? 장덕수 선생이 일본서 우리 YMC 운동을 할 때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히 그때 사람 얘기 들어보면 민관이 너무 자기만 잘난 체하니까요 배제했습니다. 인천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친구니까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덕수 씨를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덕수 씨는 위에 있지만은 인천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꼭 모시는 것은 그 인격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도요, 그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저 사람은 좀 이 다음에 좋은 일꾼을 쓸 수 있겠다 하면 아주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사랑 있는 경제를 하게 되면 인격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랑 있는 경제를 한다 하면 좀 무섭게 생각하는데요.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가족에는 사랑은 살지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교육계에 있으면서 민관이 나보다 유능한 제자들 키우는 거,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 키우는 거, 그것밖에는 교육의 목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민관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을 사랑하고 키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노력해서 하겠다 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데 내 제자들을 다 키워가지고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인격도 올라가고요. 그 대신 민관이 후배들을 키울 수 있고 말이죠. 겁니다. 지금도 저 교육자로서의 내 사명은 민관이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교육의 아주 표준입니다. 사랑이 있는, 왜 그런가?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하면요, 그 제자들이 이 다음에 다 어른이 돼서 또 나를 위해 해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떠나서 대학 교수로 갈 때 좀 걱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자들은 다 이렇게 가깝고요. 내 동생들, 아들들 키우는 것 같아서 아주 정이 있는데요. 대학 가면 그건 없습니다. 강의하고 말이죠. 그저 인격적으로 다 높이 대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게 뭐고 하니, 고등학교 때 제자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젠 다 90 넘었는데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자 만나게 되면 전치고 않습니다. 안 나와요, 쓰려고 해도 말이죠. 근데요, 대학 나온 제자들은 젊어도 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는 나는 이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살만한 따뜻한 그 사제관계는 없을 거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학교 있을 땐 몰랐는데요.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70대, 80대 제자들, 50대 제자들 많은데요. 그 제자들이, 나는 내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맞아. 아주 감동 많은 때가 많습니다. 정말 놀랍니다. 내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 뭐 식사를 같은지 하게 되면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 식사값을 지금 와서 인사하고서는 선생님 그 음식은 제가 대접합니다 하고 가요. 난 누군지 모르죠. 근데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건 민구안이, 나는 그렇게 내 제자들을 대학에 가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 제자들의 인격이 올라가니까요, 나를 사랑해요. 그 아마 여러분이 경험 못하실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요, 내 제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니까요, 스스로 존경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정말 높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 있는 교육은 대학에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고하니, 종교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불교다, 기독교다, 뭐 다 갈 필요 없고요. 종교와 교육계는 사랑이지, 그것이 무슨 투쟁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에 있는 경제인데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미안합니다. 이제 나도 인격적으로 어느 사회에 가든지 지도자가 못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지는 않겠다. 그런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공부도 했고요. 인격도 좀 키웠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열정도 가지게 되고요. 그런 동안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부산 피난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좀 고민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일 행복하고 좋긴 한데 내 생활과 활동 영역이 넓지 못합니다. 대학으로 가게 되면 내 학문도 살릴 수 있고 활동 영역도 좀 사회적으로 넓어질 수 있으니까 어떡하나 하다가 한 서너 대학의 시간 강의사를 좀 나가봤습니다. 자신 있나 하는 걸 나가봤는데 끝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로 갔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갈 때는 초창기를 출발하죠. 제일 이제 나이 시간 강의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그때부터 교수답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교수 생활을 내가 30여 년 했는데 나만큼 일 많이 한 교수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다. 정말 일 많이 하고요, 행복하게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요, 대학에 처음 갈 때는요, 내가 30대 중반에 갔으니까요, 초반에 갔으니까 누가 어느 교수가 해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대학을 떠나게 됐다 하면요, 전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도 해갑까지만 일할 수 있어도 좋겠다 말이죠. 정년퇴직했다 그러면 야, 올해도 살았다 말이죠.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하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정년퇴직하면 다 이제 가정으로 그때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나니까
내가 해갑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전혀 늙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해갑이 되니까 남들이 자꾸 늙었다 그래요. 내 후배 교수들이 말이죠. 며칠 전에는 학교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되었다 하니까요. 예전 체린을 하고 말이죠. 내 옆에까지 따라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교수는 뭘 소인하세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늙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정말 좀 많이 해야겠다. 정년될 때까지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년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은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퇴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65세까지 사회생활 잘 했으니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젠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내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이 늙었다고 해서 내가 늙을 필요 없고 나는 아직도 젊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은퇴하거나 그건 안 해야겠다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내 친구인 안병 선생, 김태길 교수님이 우리 가깝게 쭉 일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셋이 다 맹구하니 우리에겐 학문에겐 정년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65세 돼도 계속하자. 그 이제 나도 모르게 다 우리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년은 그건 대학이 만들어준 거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랬어요. 하고 좀 개인적인 그 얘기인데 이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내 인생인데요. 제가 어느 새 났을 때 건강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자기들 모르게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가 뇌사가 되면 걸려 죽고요. 뇌사가 되지 않고 의식이 회복되면 살고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10살까지 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10살 넘겨도 이제 뇌사 상태를 벗어났다고 해도 건강이 이제 남말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키우면서 너 20살까지는 살아달라. 그래도 아들하고 내가 너 키웠는데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20까지는 살아달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요. 나는 건강 때문에 중학교 가기도 어렵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희망을 못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이 교회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조건 살아야겠다. 나도 어른까지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고 기도 드리는 마음이 생겼는데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나도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돼서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입니다. 그때 어른 되는 건 50까지 사는 겁니다. 50 되면 나도 어른 되니까 말이죠.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 기도가 있었고 건강을 회복하고 정년퇴직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없으니까 나는 다시 출발해야겠다 말이죠. 그 65세 정년퇴직할 때 우리 후배 교수를 보고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더미로 연세대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 일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같이 일할 테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나도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학교에 있을 것보다도 일은 더 많아졌어요. 글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학교 강의는 없어도 이제 공무원 강의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강연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건 미관이 많이 책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이제 철학자로 있으면서 4권의 책은 꼭 쓰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권은 대학에 있을 때 썼어요. 세 권은 다 대학 떠난 다음에 썼어요. 75, 6세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일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꼭 내 느낌을 보니 대학에 있을 때까지는 강가의 강 속에 사는 물고기 같아서 거기서 좁은 데서 살았습니다. 대학을 떠나서 사회 나오니까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좁은 가에서 살다가 한없이로 바닷가에 나와서 쭉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배울 거 있구나 말이죠. 내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늙을 필요도 없고 말이죠. 건강이 허락된 데까지 가자 말이죠. 80까지는 전혀 늙었다 한 데가 없이 갔습니다. 일도 좀 많이 하고요. 82세쯤 돼서 내 친구인 안 선생과 김태일 선생 셋이 한번 다시 만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15년 동안 지금까지 왔는데 계란은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굿을 하는데 우리 80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할 만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5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선진 사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불가능하다 말이죠. 60은 돼야 한다. 그 60은 어떤 나이인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이전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나이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60은 돼야 한다 말이죠. 60은 돼야 한다. 그 60세 몇 살까지인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신체는 변하지만요. 인간적인 성장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고요. 성장이 끝나면 늙습니다. 그러니까 50에 늙는 사람도 있고요. 60에 늙는 사람도 있고요. 80이 돼도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성장하니까요. 인간적으로 내가 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우리가 셋이 생각하기에는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 성장하고 일도 많이 있고 내가 나 자신에서 제일 행복한 나이다.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할 만한 나이는 60에서 75세다. 근데 지금 우리는 80이 됐는데 넘었는데 이걸 어떡하냐 말이죠. 더 성장은 못할 것 같다. 더 성장은 한국이나 더 성장은 못할 것 같은데 그 수준을 연장해보자. 몇 살까지 연장해볼까? 다 우리 셋이 하다가 90까지 한번 가보자. 그때는 90까지 가는 게 큰일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90까지 가보자. 근데 김태길 선생은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쭉 일했어요.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에 조금 어렵긴 해도 텔레비전 나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나라 걱정 많이 해요. 자기 걱정보다 나라 걱정 많이 해요. 나도 이제 9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미안합니다. 내 주변에 90 전후돼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쭉 내가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니까 11명이나 돼요. 또 살아있어서 나와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우리 정석계 교수님이 오래 사셨습니다. 그분이 92세인가 93세쯤 됐을 때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좀 가게 됐습니다. 한참 같이 가가 차 안에서 심심하시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어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하더니 창문을 내다보면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옵시다. 그 90이 넘어서 76세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 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 아니, 그 좋은 세상을 내가 좀 더 일 많이 하고 말이죠. 좀 더 알차게 살았으면 좋은데 놓쳤구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문관이 저 90이 되기 전에 뭐든 좀 해야겠다. 90이 되니까요. 암만 해도 내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늙었다 말이죠. 그럼 어떡하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늙어서 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노욕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말이죠. 그래야겠다. 그 방법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주어진 일이나 다 하고서는 끝내자 말이죠. 이제 늙었으니까 좀 편안히 쉬고 말이죠. 나 위해서도 좀 안정된 시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이 늙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약속은 내가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질 않아요. 글도 그냥 쓰게 되고요. 강연도 그냥 하게 되고요. 이거 공연을 늙을 필요도 없구나 말이죠. 95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95세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95세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쭉 가보는데요. 95세 되니까 늙었어요. 뭐 늙었는 거 아니? 내 정신 상태가 늙었거나 그건 늙은 건 아니고요. 몸이 늙었어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청각도 떨어지고요. 95세쯤 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그 힘든 게 뭐가 다리 힘이 빠지니까요. 걷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95세 되니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몸이 늙으니까 너 몸 때문에 늙는구나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내 정신력이 내 늙은 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무거워해. 내려놓으면 끝나니까 말이죠. 업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그냥 정신력이 있으니까 뭐 주어진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97세 때입니다. 97세 때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독자가 제일 많은 책, 소위 베스트셀러를 쓰고 또 좋은 문장을 남기고 문화적인 활동을 저서를 통해서 제일 일 많이 한 사람을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97세는 나밖에 없어요. 그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너 괜찮다. 아직 안 늙었다 말이죠. 남이 인정해 주는데 왜 늙었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얻은 게 뭐고 하니,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젊게 오래 일하는 사람이다. 늙었다고 하는 생각 없이 젊게 오래 일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97세까지 일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잘했다 말이죠. 이건 실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가 되면 다 끝나겠다 말이죠. 100세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99세 때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부탁해 봤어요. 그것도 그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수들은 이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저서를 남기니까 여유가 있는데요. 이 칼럼은 그때 그 정해놓은 그 글자까지 따지고 그 안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또 심사들이 많으니까 그 경쟁은 교수보다 더 심해요. 그게 끼어들었다가 거기 늙어서 고생하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사양하겠다고 그랬더니 100세까지 사셨는데요. 100세 산 얘기라도 좀 써달라고 그래요. 또 그러면 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또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좀 자주 쓰니까요. 다 모으니까 작은 책이 2권이 됐어요. 근데 그 한 권은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출판사에서 이제 중국어 번역이 많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요. 100살 넘어서 중국어 번역된 책이 나왔으니까 그건 점처를 누구는 못하는 일인데 잘했단 말이죠. 보람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끝냈는데 동아일보 지금도 계속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 끝나니까 중앙일보에서 그럼 우리도 좀 계속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또 씁니다. 지금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 조선일보에 쓰는 건 우리 현실 문제, 정치 문제를 이제 그걸 많이 쓰는데요. 중앙일보는 내가 생각할 때도 뭐이거하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씩은 걷지 않은 문제들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해야 될 문제를 꺼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그때에 많은 이제 자극을 주고요. 이건 좀 길게 하는데 그 중앙일보에 쓴 글이 조금 많아지니까 2달 전인가요? 또 책이 한 권 됐어요. 100년이 지났는데요. 아까 몇 분까지 와서 사인도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대체로 50 넘은 사람들 표준이에요. 독자들이고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30대 이상 독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늙은 게 아니고 아직도 30대하고 잘 되는구나 말이죠. 내가 젊게 사는 것만은 성공했다 말이죠. 그 사람은 안 늙는 게 제일 늙어서 손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늙어서 손해볼 필요 없어요. 내가 90에 늙었다고 생각하기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걸 했는데 이제는 100세 넘으니까 이제 나 더 늙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더 늙으면 뭐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따지지 말자 말이죠. 이제 좀 좋게 살자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쭉 살아보니까요. 우리 불가에서 인생을 얘기할 때요. 생로병사의 과정의 인생이다 그러거든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건데 태어나기 전엔 내 인생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도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건 뭔가 젊게 사는 거죠. 근데 정신적으로 젊는다 하는 건 그건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몸은 할 수 없어요. 몸은 할 수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50대쯤 되게 되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고유명사도 잊어버리고 뭐 그러면 50대쯤 되면 이게 내가 늙는가 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기억력이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50대쯤 되면 좀 멋져요. 그 대신 사고력은 그때 올라가요. 그 언제까지 가는가? 노력하는 사람은 80, 90까지 다 가요. 그러니까 50대쯤 돼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니까 내가 기억력이 벌써 떨어지는구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가니까요. 우리 사회에 큰일 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늙지 않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비구하니 인생은 내가 인간적으로 늙지 않고 사는 거. 신체는 나 마찬가지만요. 그래야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생각을 가지 않느냐. 연세대학교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고 쭉 보니까 사람의 일생은 일하는 게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 일하는 거 인생인데 말이요. 일에 대한 가치관, 일을 왜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어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뭐 본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연세대학교 가서 한 2, 3년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된 이유는 38세 넘어올 때 이제 빈손으로 와서 중학교 있는 동안은 조금 이제 안정됐는데 대학에 옮기게 되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주었던 사택을 떠나니까 우선 집이 없고요. 애들이 그동안 다 자라니까 내가 애들 6을 키웠는데요. 얘들 이제 교육비가 이제 오게 되고요. 북한에서 전쟁 때에 어머님하고 동생 셋이 왔는데 두 동생은 대학 고등학교 다닐 나이고요. 그게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이 되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 교수들에게 부수입은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갔습니다. 많이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니까요. 힘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왜 일하는가? 돈 때문에, 수입 때문에 일해두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에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세강자만 좀 해주면 전임대우 해주겠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대학에서 이제 전임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보너스 나오지만 여기는 그건 없고요. 그래도 전임대우는 있으니까요. 안정이 좀 됐어요. 안정이 좀 되고서 한 2, 3년쯤 지났는데 대구에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은 이번 토요일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모이는데 기념가연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교장회에서 결정이 와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교장의 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나보고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죠. 이번 토요일에 대구에 좀 꼭 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 강의를 맡았어요. 근데 삼성그룹에 가면 배차해 주니까 뭐 편안하게 교통도 마음 안 쓰고요. 강사료도 많고요. 대구에 가게 되면 강사는 그 절반도 채 안 되고요. 하루 종일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나 못 간다고 말이죠. 수입이 주간데 내가 왜 가냐고 말이죠. 그럴 텐데 고민이 뭔가 하니 내가 교육자인데 이렇게 중고등학교 후배 교사님들한테 가인하는 기회가 평생 가도 몇 번 없을 텐데 이 소중한 기회를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고 말이죠.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고서 혹시 나보다 더 좋은 강사를 내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 아주 실망한 상태 보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삼성그룹에 연락을 해가지고 양을 구했어요. 다 양을 구하고서 대구에 갔다 왔어요. 강연을 끝내고 저는 늦게 기차로 돌아와서 집으로 오를 버스를 탔는데요. 그때 내게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니 너 오늘 참 잘했다 말이야. 지금까지는 수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데 앞으로는 일의 가치를 따져라.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는 일이고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따지지 수입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초가 되었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따져라 말이죠. 그렇게 하루를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사니까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생겼어요. 두 가지 변화인데요. 수입을 위해서 하는 일은 수입과 더불어 끝나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은 그 돈과 더불어 끝나요. 그런데 보람 있는 일이 일의 가치를 따지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요. 일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입도 오히려 더 많아져요. 하고 더 변하는 뭔가 하니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할 때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일을, 가치를 따지게 되니까 일이 이렇게 즐거워요. 예. 배나 일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은 여기 있구나 말이죠. 예. 왜 그 밤잠을 안 자고 일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일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예. 요새 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일하는데요. 그건 다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일이 또 피곤하고 맞죠. 일을 끌어가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과 수입보다 일의 가치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해 볼 줄 아는 사람, 그 행복이.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행복해요. 사람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을 위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있다 사회에 나와서 또 쭉 일해보니까요. 내가 철들었다고 할까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고 하니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100가지 목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100명이 100가지 일을 하니까 다 100가지일 줄 알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쭉 하고 나이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가는 정치를 함으로써 그 사람 국민들이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다 똑같다는 말은 뭔가 하니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는 일 같아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술자도 그거고요. 교육자도 교육을 통해서고요. 정치가도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변화가 생겨요. 과거에는 수입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내 기본 생활만 안정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줘야겠다. 왜? 내가 좀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도와줄 곳이 있는가.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야겠단 말이죠. 주는 걸로 바뀌어요. 한 3년 전에 누가 나보고 교수님 좀 일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듣고서 잘 됐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좀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냐 그래요. 그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지금 어디 도움을 줘야겠는데 내 경제력 가지고선 좀 모자른다고. 그 내가 한 반쯤도 없고 당신이 나 도와줄 거 한 반쯤 주면 그 만들어서 그쪽에 좀 보내주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한테도 고맙다 인사가 오고요. 또 그분한테도 고맙다 인사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드릴 것만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도와주고 나니까 나도 고맙다 인사 받았어요. 감사하다 인사 받았어요. 그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그래요. 그거이 경제야. 여유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또 뭐 달라지냐면요. 돈이 들어올 때는 그걸로 즐거운 것밖에 몰라요. 일을 사랑할 때는 그게 행복이 돼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 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일의 보람을 느껴요. 일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구나. 가난할 땐 일의 목적이 수입을 위해 있는 줄 알고 철드니까 일의 목적이 일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사회를 알게 되니까요. 일의 목적은 보람에서 느끼는 거예요. 나도 산 보람이 있다. 나도 산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는 거 아니? 무슨 일이 귀하고 무슨 일이 천하냐. 무슨 일은 존경받을 만하고 무슨 일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은 존경 못 받는가.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자기 인생에 보람을 느끼게 되면 그건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보람이 있습니다. 또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다운 일이로구나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나 자신이 이제 지금 쭉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건 최근이니까 인생 이렇게 쭉 자라는 동안에 내 인생도 자라고 내 인생이 자라는 동안에 사회가 자라고 사회가 자라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감사함을 느껴주고 그거 인생이라고나 말이죠. 그게 언제쯤 시작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에 입학했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병약한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아주 좀 희망이 있었겠죠. 그 나보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족만큼밖에 성장 못한다. 직장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내가 사회에 도움을 주고 그만큼 성장한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너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고 내 삶의 의미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단다. 그게 우리 아버님이 처럼 나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난 교수 생활을 쭉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사는데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교수가 있고 연세대학교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사람인데 대학을 위하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정년퇴직하게 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자기 인생도 그걸로 끝나요. 근데 대학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지 말고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하고 노력한 사람은 정년퇴직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연세대학교 뭐 총장을 지난 분,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근데 내 친구들 가만 같이 살아보면 이번에 그분들은 대학에 있을 때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래요. 그분들의 관심이 민족 국가 더불어 있으니까요. 항상 그래요. 안병옥 선생이 한 번 나보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90까지는 다 같이 일해보자 그랬는데 김태일 선생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우리 둘이 남았다고 말이죠. 근데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해보는데 이게 내 생각 내 예감인데 암만 해도 내가 먼저 가고 김 선생이 좀 더 오래 남을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근데 내 예감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화 걸었다고 말이죠. 어떻게 저 한 선생이 먼저 가시려고 나한테 친구로서 요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더니 세 가지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얘기가 뭔고 하니 김생이 우리 두 사람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좀 다 마무리해달라고 말이죠. 그 안장도 먼저 가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솔직한 마음에 50년 가까이 셋이 같이 일하다가 하나씩 가게 되니까 마지막 친구한테 부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안생이 나한테 남겨놓은 얘기를 내가 기억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나한테 주어진 일인데 그래야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가르쳐 준 분은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산다말이죠. 아버님이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어느 목사님이나 신부님보다도 기독교 정신을 제일 깊이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출발이 됐고요. 내가 마지막이 된 얘기,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마지막인데요. 내 인생이 다 자랐었는데요. 90이 넘어서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상 주도록 다 결정하고 난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다 주기로 결정했는데 나 못 받겠다고 받으러 갔어요. 그 상을 받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거든요. 답사를 해야 하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상을 주기로 했으니까 받았는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사실 나 상 받을 자격은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나보다 높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남 못하는 특별한 노력을 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 거기 끼지 못했다고. 근데 그래도 상 받을 자격이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 거 안에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걸 좀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깔리는 건 뭡니까? 오래 사시는 동안에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죠. 그겁니다. 그렇게 고마울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요. 그렇게 고마울 뜻이 없습니다. 거기 상주력은 민구안이 나이 많이 들도록 오래 사시는 동안에 우리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상 드리겠습니다. 금 받아야죠. 금 받아야죠. 근데 그 고생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고생이면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더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분들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난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인생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가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봐요. 또 그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여생을 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전 여러분이 다 나보다 더 행복하게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눠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강연 강연이 정말 끝나고 감사드립니다. 100세를 살아오신 노 교수님의 그 강의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의 의미에 관한 말씀은 정말로 경청할 만했습니다. 포부를 높게 가지고 국가 민족도 생각할 줄 아는 한 차원 높은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보람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가 성료되기까지는 실무진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달빛 박지중 박사의 진행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강연을 빛나게 해준 펜프루트의 연주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팀장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까 잠깐 오셨는데 또 이상희 팀장님 저희 기획실의 중기전략 팀장님께서 우리 또 꼭대 포럼 딱 한 세상에 한 분이 이거 해야 된다고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생명에서 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내 스타트업을 했지만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기획실 안에서 하는 VIP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가 시니어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품격 있는 모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달빛이고요. 실명은 박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참 많은데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꽁대 포럼이 작년 12월에 15명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의 이제 사내 스타트업으로 제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번 5월에는 이제 사내 스타트업이 종료가 되고 꽁대 포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터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4월에 우리가 꽁대 포럼을 이제 5회차로 4월에 이제 마지막 꽁대 포럼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미호님이 하트 연주도 그때 해주셨었고 그때 제가 정말 앞으로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하고 또 그때 일장춘몽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웃으셨는데 드디어 살아남아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로 2012년에 입사를 했고요. 계속 시니어 연구를 해오는 이제 노년학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래서 중노년기 행복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꽁대 포럼을 이렇게 기획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보고서도 뭐 써보고 했지만 중년이 행복하고 중년이 설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하다. 우리가 허리가 건강해야 이제 몸이 다 튼튼하듯이 중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또 젊은 세대들도 뭔가 롤모델로 희망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영석 교수님 일찌감치 오셔서 지금 강사대기실에 계신데요. 교수님 이제 올해 3월에 생신 지나셔서 105세이시거든요. 네, 윤석열 나이로 104세 기사에 나지만 105세가 맞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뵈니까 저는 50은 이제 제가 50인데 올해 신생하다. 신생하고 또 우리 꽁대 포럼에
처음에 한 번씩 70대 초반 중반이신 분들이 제가 들어갈 자격이 되나요? 저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요. 자, 왜냐면 꽃청년 연대거든요. 우리 꽁대 포럼은 80까지는 중년이다. 예, 이제는 120세 시대다 하고 하는 시대니까요. 80대까지는 중년이다. 다만 꽁대에는 이제 꼰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 아니고 꽁대라고 처음부터 이제 지었고, 그래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너무 꼰대스럽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마인드로 트렌드에 따라서 꼰대스럽지 않게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이미.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중년을 위해서 중년의 행복, 설렘 이런 걸 계속 키워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또 당일로 인생 캠프라고 해서 또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들과 함께하는 뭐 여행 이제 감독님도 계시고 우리 고재열 감독님도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제가 계속 소개해드려요. 연결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리는 게 그런 좋은 소스들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행복해지셨으면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프닝 연주 먼저 들으실 텐데요. 조성영 펜플루티스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김영석 교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면서 어떤 연주가 어울릴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펜플룻이 참 어울리겠는 거예요. 그 소리의 그 아득함과 또 오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계속 찾았는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여러 프로급의 굉장히 정상급의 전문가들도 연주가 있었지만 저는 이분의 연주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펜플룻이라는 악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분의 그 호흡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펜플룻은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노래하듯이 울림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서 이제 이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성영 펜플루티스트 이제 연주 시작하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보. 제자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휘슬리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되게 한국에서는 희귀한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전통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한 신이 연주하는 악기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그 다음 곡은 이 꽁트포럼 강연과 조금 어울리고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곡인 첫사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라보.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27세 저의 모교 중앙학교의 교사를 하시며 인천 선생님을 존경하셨고 제 혼인의 주례를 맡으셨던 이기영 박사님을 존경한다 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분을 함께 존경한다는 것이 또 다른 존경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닮고 싶은 노년입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